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일본에서 6개월간 어학 연수를 할 때 현지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어학 연수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현지 음식을 많이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소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음식 또는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그리고 쉽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꽤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용어 자체는 상당히 생소한 느낌이 드는 그런 종류의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일본의 소울푸드로 불리는 즈케모노가 바로 그것입니다. 즈케모노가 과연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장기 보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절임 식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김치와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운맛은 전혀 없고 상대적으로 담백하고 새콤하고 짭짤한 맛을 보이는 그런 절임 식품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절이는 방법에 따라서 이 즈케모노를 크게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대표적인 소금으로 절이는 시오즈케, 두 번째는 간장으로 절이는 쇼유즈케, 세 번째는 미소, 일본식 된장을 말하죠. 미소로 절이는 미소즈케, 네 번째는 겨자로 절이는 가라시즈케, 다섯 번째는 쌀겨로 절이는 누가즈케, 여섯 번째는 식초로 절이는 서즈케, 일곱 번째부터는 지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목록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 목록을 살짝 커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는 술지게미, 상당히 독특하죠. 술지게미로 사용해서 절인 가스젓게, 여덟 번째는 누룩으로 절인 고지젓게, 아홉 번째는 야채 등을 짧게 단시간에 절인 아사젓게, 열 번째는 발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절인 하코젓게, 이렇게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6개월간 머무면서 열심히 즈케모노를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학문적인 느낌이 드는 분류법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딴 분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4가지로 즈케모노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 4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즈케모노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즈케모노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에 속하는 즈케모노는 이른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즈케모노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즈케모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상당수는 바로 저런 것이 즈케모노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이 부류에 속하는 즈케모노는 바로 다쿠앙입니다. 다쿠앙 척케라고도 부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단무지로 가장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무를 재료로 해서 쌀겨로 절인 누가젓게의 대표적인 절임 식품입니다. 이 다쿠앙은 절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물론 무의 하얀 색깔이죠. 그런데 그 절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무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노란색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다쿠앙을 생산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백색이 소비자에게 더 선호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단기간에 절여서 백색 다쿠앙을 내고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노란색 다쿠앙이 더 낫겠다 하면은 그 절이는 기간을 늘리고 또는 빨리 그런 색깔을 그 강한 노란색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노란색 색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닭광은 뭐 한국에서도 좋아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도 밥 반찬으로 꽤 많이 즐겼습니다. 닭광과 여러 가지 배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팽이버섯과 배합된 닭광을 특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적게모노는 가리입니다. 가리는 우리가 일식집에 한번 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론 먹으면서도 이게 이름이 가리인지를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리는 생강을 얇게 썰어가지고 달콤한 식초물에 절인 것입니다. 그 특유의 그 향기,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죠. 하얀색과 붉은색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가리라는 이름 자체는 가리를 씹을 때 식감이 가리가리 이렇게 가리가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좀 우두둑 이런 느낌의 어성어입니다만은 그래서 가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고 또는 생강을 얇게 자를 때 그 칼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리가리라고 해서 가리라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적게모노는 역시 락교입니다. 락교는 앞서 이야기드린 가리와 함께 서적계의 대표적인 적게모노의 하나죠. 원래 히말라야가 원산지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식품으로 개발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교라고도 부릅니다. 마늘하고 모양은 비슷합니다만은 매운맛은 전혀 없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적게모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은 일본에서 이른바 전국구, 전 일본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적게모노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전국구 적게모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적게모노는 우리나라에서도 은근히 아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바로 우메보시입니다. 이 우메보시는 매실을 소금에 절인 것인데 그냥 절이기만 한 것은 우메적게라고 그러고 그렇게 절인 것을 말린 것이 바로 우메보시입니다. 이 매실 고유의 시고 단맛에 소금 절임의 짠맛이 어울려져 가지고 침샘을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적게모노입니다. 원래 우메보시를 만들 때는 소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5%에서 30%의 염도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고염도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생기면서 20% 이하, 또 심지어 요즘은 보통 15% 이하, 가장 낮게는 4%까지 염도를 낮춘 우메보시 제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메보시는 일본에서 워낙 인기가 높아가지고 주먹밥 또는 도시락 이렇게 흰밥에 얹어서 밥 반찬으로 아주 즐겨 먹는 대표적인 적게모노의 하나입니다. 밥 반찬에 사용할 때는 흰 쌀밥에 우메보시 빨간색이죠. 그 우메보시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일본 국기 일장기를 닮았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 상당한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 번째 전국구 적게모노에 해당되는 적게모노는 후쿠진 적게입니다. 이 후쿠진 적게는 이름은 상당히 독특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면은 카레를 많이 먹게 됩니다만은 그 일본식 카레에 반찬,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적게모노입니다. 그 카레를 담은 접시 한쪽 구석에 놓기도 하고 아예 후쿠진 적게만을 담은 통을 옆에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적당히 덜어서 먹게 할 수 있게 만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높은 적게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본식 카레를 일본에서 먹으면서 이 반찬을 먹고 이게 후쿠진 적게인지 이름은 잘 모르고 드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일본의 전국구 적게문어는 오신꼬입니다. 오신꼬는 오이나 배추, 무 등을 소금, 식초, 조미료에 담궈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단기간에 절여서 나오는 적게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은 적석절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아사적게의 대표적인 적게문어의 하나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심지어 동요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냥 거의 유일무이한 적게문어일지도 모릅니다. 이치야 적게, 하룻밤 절임 이런 재밌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상당히 이 단기간에 절였기 때문에 야채 특유의 신선한 맛,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색깔도 상당히 선명합니다. 예, 먹어보면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매력적인 맛이 느껴지는 적게문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의 소울푸드 적게문어의 개인적으로 만든 분류에서 첫 번째 분류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적게문어, 두 번째 분류인 전국구 적게문어에 해당되는 적게문어 각각 대표적인 3가지씩 모두 6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적게문어, 네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적게문어들을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을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